그리고 잠시 뒤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먼저 두 사람 과거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얘기 전에 방금 얘기 나왔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장윤주 부위원장. 네.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대표 얘기 나오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뭐 백브리핑이나 기자들과의 문답 속에서 좀 나름대로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영상 속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유죄 확정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좀 다소 예민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예민하게 또는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자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실 국정농단의 특검에도 참여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 확정까지 났었고 물론 그 이후에 사면을 받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을 거의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찾아가서 예방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모순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실 것이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모순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장윤주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좀 까칠하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마도 처음 이렇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어떤 질문.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예고돼 있었잖아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같은 어떤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것을 좀 매조지하는 좀 선을 그으려는 그런 마음이 좀 강경한 어떤 태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윤주 변호사 말씀을 언제나 경청을 하고 많이 어떤 동의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걸까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어떤 피고인에 관련돼서 공소장으로 기소를 하고 어떤 형을 유도하는 것은 사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사감이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건 검사로서 할 직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공소장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해서 끝난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전직 대통령 과도 있겠지만 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기소했던 상대자니까 치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은원 관계를 만나서 하나의 어떤 악수를 하고 보듬는 어떤 장면에서 서로 간에 사실 마음에 담아뒀던 것이 치유되는 장면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모순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계속 공격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자로서 저는 그렇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시각 보여주셨고, 김인영 대변인 일단은 11시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일단 한 위원장은 정치인이 전 대통령 만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보름 남기고 만나는 의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습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결집 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공천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강경보수, 즉 집토끼 분들이 약간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만 수도권 격전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후방이 안전해야만 격전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에너지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 만난다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의미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희 당에서 배출하는 2명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직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선거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선배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약간 흔들거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 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사실은 총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를 때는 보통은 이제 중도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위기감이 있냐,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금 날카롭게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뭐 아무리 과거에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곤 하나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자기 모순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수사에 참여했고 유죄 확정까지 받아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보면 표결집을 도모하는 이 모양새가 정치인 한동훈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기 모순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을 향한 구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용호 실장님, 일단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조간신문에 한동훈 피로감, 이재명 불안감 이런 헤드라인이 어디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 관련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빼고는 일단은 언론 대중에 뭐 어필할 스피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도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꼭 그것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지율이 좀 정체되거나 혹은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돌리면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보시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막말도 있었고 또 걸맞지 않는 어떤 그런 비유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년 전의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손해를 감수했었습니다. 차명진 전 후보의 발언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보시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선거 국면에서의 막말 또는 말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더 큽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된 표현들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표현들 그리고 자신의 집중된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율을 끌어왔던 요인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뭐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총선에서의 대비하고 있는 전략과 조술이 더해져야 되겠죠. 네. 그 더해져야 된다는 어떤 우려는 하겠지만 다만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는 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봉화마을 찾아가서 참배하거나 평산마을 찾아가서 사진 찍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 대표들의 발언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시원하다, 그렇게 거북하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 발언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듣고 오시죠.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실언으로 국민들 화만 돋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구제불능 정권입니다.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리고 있고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봐달라고 저희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언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까지 봤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도 점점 수위가 좀 거세지는 부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은 다분히 조국혁신당과의 지금 경쟁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하실 거죠? 네. 예,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선명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명성도 선명성이지만 간단해요. 명료하잖아요. 네.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지지율 부분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다분히 더 이상 이 경쟁에서 비례 후보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절박감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아무리 수위를 높이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 제가 바라는 건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인플레 탄핵이라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해고라는 얘기하고 내쫓는다 얘기하고 이렇게 정치가 돼버리면 이런 진영 정치 속에서 또다시 부메랑이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러면 상대당이 탄핵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해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운 경계 대상이지 칼은 계속 뽑으면 그건 경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남발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탄핵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꼭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도는 지키자, 선은 좀 지키자, 넘지 말자 이런 취지셨고 장윤주 부위원장 일단은 보면은 이재명 대표 어떤 거친 입 때문에 친명 후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선거 치르는데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익명을 요청한 뭐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뭐 어떤 격전지에 누구인지 뭐 알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후보들마다 그리고 지역구마다 각각 또 조금씩 상황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앞서서 뭐 점점 발언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민생 물가가 어려운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도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역구마다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각각의 또 걸맞는 선거 전략에 따라 발언 수위도 조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말고도 지금 현재 이해찬 선대위원장과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함께 같이 또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돼서 전체 총선 판과 그리고 전국 지역구 그리고 각각의 개별 지역구의 맞춤형의 메시지를 앞으로 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피습이랄까요? 다른 어떤 공천 상황이랄까요? 일부 공천 여기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던데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달렸죠.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어떠세요? 뭐 고개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찌릿찌릿하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기령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김유영 대변인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피습 관련된 얘기를 사실 정확히 상처 부위도 보여준 것도 처음이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걱정을 했다 안기령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런 얘기를 쭉 털어놨는데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저런 정치 피습에 관련돼 가지고는 발언할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급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굉장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자승자박한 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공천권을 마음껏 휘둘렀고 그 마음껏 휘둘렀는 거에 대한 값비싼 청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 진보층에서는 이제 민심 위반이 일어나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더 매콤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유튜버들 중에서 매콤한 음식 먹기 챌린저들 많이 하는데요. 매콤한 음식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그 점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조국 혁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상처 부위를 좀 진행자가 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좀 보여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지세 결집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제1야당으로서 치르고 있는 선거이다 보니까 점점 더 전선을 강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국민들의 민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행동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건부터 시작해서 대파 발언들까지 저희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발언들, 언행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제1목적 이전에 사실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겠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 문제의식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돌풍이랄까요, 이변이랄까요,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 어제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 미래와 조국 혁신당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비례대표 어느 정당을 뽑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국민의 미래가 29.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위가 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입니다. 27.7%입니다. 격차가 2.1%포인트 나면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에 속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요. 20.1%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조국 혁신당이 앞서는 모습이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이 돼야 된다라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님, 일단 오늘
오늘 오전에 나온 조간신문 한 번 더 언급드리면 근데 20대들은 조국 혁신당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다. 막 이런 과격한 발언들도 좀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20대 변수? 일단 20대가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건 너무 자명하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내건 어떤 캐치프레이즈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조국 대표가 눈에 들어오죠. 조국 대표 일가가 보여준 행동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의 사건의 종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수긍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 지금 4년 확정을 받고 다 치렀습니다, 형을. 그런데 공범이잖아요. 같은 사안이었고 공범이 조국 전 대표가 당연히 공정하지 아니한 그런 입시 경쟁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이고 교수이고 지식인이었고 그렇다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20대가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층의 세대 분포를 보면 30, 40, 50 일부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이 완전히 탄탄하게 묻지마 지지를 하는 그런 세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그 전부터 사실상 진보에서 이탈을 해서 진보의 어떤 위선적인 측면, 내로남불 측면 이런 데 회의를 느끼는 어떤 층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20대가 지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봐라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지를 못한다라는 평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소민 최고한테 여쭤볼게요. 여기서 20대 나이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이니까 실제로 주위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물론 민주당 입장이라서 뭐 조국 혁신당과 자련할 수는 없는 관계겠지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뭐 20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20대 안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아마 20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적인 그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조국 혁신당이 왜 돌풍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권이 성찰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라는 것은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기치를 가장 강하게 세우고 있는 신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준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설령 20대들 사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그 부분에서도 사실 좋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